네, 저희는 전 시간에 프린트 함수 사용하시는 방법들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죠. 전 시간부터. 프린트라고 하는 거는 콘솔창에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함수고요. 아규먼트를 한 개만 넘기면 그냥 그 한 개를 그대로 출력만 하는 거고, 아규먼트를 여러 개를 넘기게 되면 각각의 아규먼트들을 이렇게 공백을 추가를 해서 아규먼트와 아규먼트 사이에 공백을 추가를 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렇게 쭉 나열을 할 수도 있지만 왠지 좀 불편해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조금 뭐 숫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문자열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래서 조금 보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좀 깔끔하게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 생긴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런 형식으로 화면에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형식을 먼저 지정을 하는 거예요. 화면에 보여질 형식을 먼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위치에 들어갈 값들을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의 아규먼트로 넘겨주는 거죠. 자, 이거를 이용하시면 변수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변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변수.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 얘기를 하죠. 변수가 뭐예요? 변수란 값을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 정확하게는 그 메모리 공간을 부르는 이 이름. 그게 변수죠. 변수. 뭐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변수에 뭐 1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하겠다.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변수에 2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하겠다. 아마 여러분들 아래서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숫자나 어떤 값들을 x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겠다. 이렇게 썼을 텐데 그 같은 기능입니다. R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파이썬에서는 여기를 등호를 사용을 합니다. 등호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장의 뜻은 뭐냐면 변수 x에 무엇을 저장하겠다? 숫자 10을 저장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오른쪽에 있는 값을 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값을 x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세 번째 라인은 주석으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20이라고 하는 값을 변수 y에 저장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변수들을 만들었어요. 변수들을 만들었죠. 우선 이거 하나만 실행을 해볼까요? 컨트롤 스페이스. 여기 실행 버튼. 자, 밑에 콘솔 창이 뭔가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실행을 했죠. 실행이 끝나고 나면 여기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실행됐다 이렇게 나와요. 실행하는데 몇 초 걸렸다 이런 것도 나와요. 근데 콘솔 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가 출력하라고 안 했죠. 우리가 한 거라고는 오로지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x에 저장해라. 20이라고 하는 숫자를 y에 저장해라 라고까지만 파이썬한테 시킨 거지 뭐 출력을 해라거나 그런 거는 시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콘솔 창에 출력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변수 x와 변수 y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코드셀 밑에다가 추가할까요? 자, 밑에다 코드셀 추가하시고요. 자, 위쪽이랑 똑같이 똑같은 형식으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프린트. 자, 포맷을 먼저 만들게요. 첫 번째 숫자 더하기 두 번째 숫자는 결과값. 자, 이렇게 우리가 출력할 포맷을 먼저 만든 거예요. 출력할 플레이스 홀더를 만든 거죠. 첫 번째 숫자 더하기 두 번째 숫자는 어떤 결과값. 자, 이렇게 출력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자, 이거의 포맷을 만들어줘야 돼요. 포맷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점을 먼저 찍고요. 점 먼저 찍고 포맷 괄호. 첫 번째 자리에는 x를 쓸 거예요. 두 번째 자리에는 y를 쓸 거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x 더하기 y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넘겨줄 거예요. 사실은 이 세 번째 괄호는 사실은 필요 없어요. 안 써도 그만이에요. 안 써도 그만이긴 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더하기를 먼저 한 다음에 넘겨라 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위쪽 코드셀에서 위쪽에 있는 코드셀에서 먼저 실행이 됐기 때문에 이 코드셀이 실행이 됐기 때문에 x라고 하는 변수에는 뭐가 무슨 값이 저장되어 있을까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저장되어 있겠죠. y라고 하는 변수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을까요? 20이 저장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계산이 끝나면 뭐가 될까요? 30이 되겠죠. 그죠? 플레이스 홀더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죠. 첫 번째 플레이스 홀더에는 10, 숫자 10.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레이스 홀더에는 숫자 20. 세 번째 플레이스 홀더에는 숫자 30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실행을 해보시면 어때요? 10 더하기 20은 30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변수에 들어가는 값들을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100을 저장하겠다. 숫자에 100을 저장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y는 바꾸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위쪽에 셀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거 실행 다시 한번 해주셔야 돼요. 코드의 변경이 생기면 그 코드가 다시 실행이 돼야 x에 저장되는 값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를 다시 한번 실행. 그런 다음에 출력을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다시 한번 출력해 보세요. 자,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100 더하기 20은 120. 그러니까 여기 있는 코드가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변수의 값만 바꿔주고 코드만 다시 실행하면 아래쪽에 있는 코드는 변경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이 플레이스 홀더의 개념인 겁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스 홀더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것도 왠지 조금 코드를 작성하는 게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파이썬 3.6부터 새로운 기능이 또 하나가 나왔어요. 제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형식인데 텍스트 셀 먼저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3.6 버전부터 포맷티드 스트링 기능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파이썬 버전 확인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글 콜앱이 아까 확인해 보니까 파이썬 3.7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죠. 그렇죠? 네, 그거를 확인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매티드 스트링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려면 적어도 파이썬 버전이 3.6 이상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파이썬 3.5가 설치되어 있다. 만약에 그런 PC다라고 하면 지금 설명드리는 기능은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3.6, 3.7, 3.8 이런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 버전 같은 거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가. 자, 그럼 포매티드 스트링이라는 건 어떤 거냐? 다음과 같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자를 만들 때는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쓰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앞에다가 F를 하나 더 쓰는 거예요. 등호나 그런 거 없어요. F라고 하는 문자, 이 F의 의미가 포매티드. 그 다음에 따옴표가 나오니까 이거는 뭐다? 문자예요. 그래서 포매티드 스트링이란 뜻이에요. 뒤쪽에 있는 거는 포매티드 스트링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다가 X 더하기
y는 x 더하기 y. 위쪽에 있는 코드와 비교를 해보면 코드를 작성하는 게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출력 결과랑 아래쪽에 있는 출력 결과랑 같은가요? 혹시 안 되시는 분? 에러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네. 한 분 있으셔도 제가 자리 가서 봐드릴게요. 다들 잘 되십니까? 네, 안 되시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문자열 기호 앞에 기호 앞에 앞쪽에 있는 F는 포매티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따옴표가 있으니까 따옴표 안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자열이다. 우리가 화면에 출력할 문자열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위쪽에 있는 기능과 다른 점은 뭐냐면 아예 여기서는 첫 번째 플레이스 홀더에다가 무슨 값을 출력해라? x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x에는 얼마가 저장되어 있어요? x에는 숫자 100이 저장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는 x값을 출력할 거니까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런 기능이 언제부터 생겼다? 파이썬 3.6 버전에서부터 생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코드 작성이 조금 더 간단해졌어요. 간단해졌고 코렘 노트북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변수의 값을 저장하고 나면은요. 변수의 값을 저장하고 나면 그 변수가 사용되는 곳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자, 저기 설명이 int 정수라는 뜻이고요. x 변수 이름이 x라는 뜻이고요. 그 밑에 100이라고 되어 있죠. 변수 x에는 정수 100이 저장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y에다가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세요. y라고 하는 그 변수 위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변수 y에는 인티저, 정수가 저장되어 있고 값은 20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위쪽 코드까지 안 찾아가더라도 아, 여기에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마우스만 이렇게 올려서 보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출력하는 자리에는 무엇을 출력한다? x 더하기 y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계산된 결과를 그 위치에 출력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렇게 포맷 메서드를 과거에는 불과 뭐 한 2, 3년 전에는 요렇게 많이들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요렇게 하면 훨씬 코드가 간결하고요. 간결하고 깔끔하게 보여서 요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도 이 포매티드 스트링 기능을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해보면 예를 들어서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문자열을 저장하고 싶어요.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문자열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따옴표를 쓰시면 되겠죠. 오쌤. 파이썬은요 이렇게 한 줄이 끝나면 문장 하나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끝에 뭐 세미콜론을 쓴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딱 그 라인이 끝나면 거기서 한 줄이 끝나는 거예요. 라인이 끝나면 밑에다가 바로 프린트 할게요. 프린트를 하는데 포매티드 스트링을 쓸 거예요.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중괄호 이렇게 쓸게요. 중괄호 안에다가 name이라고 써볼게요. 실행해 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력하려고 하는 문자열은 formatted, 형식이 있는 문자열이에요. 형식이 있는 문자열인데 어떤 형식이냐? 안녕하세요 라고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위치에 이 자리에는 무엇을 출력한다? 변수 name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한다. 변수 name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어요? 오셈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name이죠. 그럼 여기에 출력되는 건 오셈. 그래서 안녕하세요 오셈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만약에 여기를 뭐 여러분 이렇게 바꿨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꿨어요. 여기만 바꿨죠. 여기만 바꾸면 여기에 뭐라고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포매티드 스트링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뭐 이렇게 그 프린트를 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왕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까요? 입력을. 텍스트 셀 하나만 더 추가를 하고요. 자, 그러니까 대화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화라고 하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거나 아니면 뭐 숫자를 입력하세요. 뭐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입력받을 수 있는 창이 이렇게 생기고 거기다 뭔가를 입력한 다음에 입력받은 내용을 그냥 그대로 화면에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셀 밑에다 출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하시면 돼요. 자, 변수를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그냥 그대로 재활용을 할게요. 위쪽에서 name이라고 변수를 만들었지만 아래쪽에서 같은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어도 되고요. 여기다가 어떤 다른 값을 넣어서 바꿔주면 처음에 저장되어 있던 값은 사라지고 마지막에 저장된 값이 똑같은 이름으로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 같은 이름을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여기에 이렇게 할게요. input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할게요. 입력하세요. 오늘 첫날이니까 존댓말을 써볼까요? 자, 그런 다음에 위쪽에 있는 프린트문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name. 이번에는 님자를 더 붙일까요? 누구누구님. 그죠? 자, 작성이 되신 분들은요. 작성이 되신 분들은 실행 버튼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은 다른 게 화면에 출력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가 뱅글뱅글뱅글뱅글 돌고만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아직 코드셀의 실행이 끝나지 않았다. 코드셀이 계속해서 실행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어디에서 프로그램이 지금 대기하고 있을까요? 인풋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름을 입력하세요를 화면에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어 입력하시는 것처럼 그죠? 이런 식으로 입력창이 생겨요. 이 입력창을 만들어주는 함수가 뭐다? 인풋이에요.
그리고 input의 argument는 여기에 무엇을 입력을 해야 되는지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한테 이 입력창에는 무엇을 입력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거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그대로 콘솔 창에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여줘요. 아직 여러분들 검색어 입력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엔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력이 끝나는 순간은 언제냐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칠 때가 입력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엔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엔터. 어떻게 됐나요? 그때서야 아래쪽에 있는 프린트 문이 실행이 됐고요. 이제 화면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실행이 끝난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체크 끝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input이라고 하는 함수가 키보드로부터 무엇인가를 숫자나 문자열과 같은 어떤 것을 입력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엔터키를 딱 쳐주면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입력한 내용이 무슨 변수에 저장이 된다?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첫 번째 코드가 실행이 다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라인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라인에서는 formatted string을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있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를 먼저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 name은 얘를 가리키겠죠.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이 자리에 출력을 해줍니다. 아까 저는 이렇게 입력을 했거든요. 저는 osam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 님 느낌표까지를 출력을 해주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이름 입력하셨나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다시 한번 실행하면 또 입력사항이 또 나오죠. 지금 상태가 이건 거예요. 입력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 여기에다가 뭐 1, 2, 3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엔터를 쳐야 끝나는 거예요. 엔터를 쳐야 인풋이 끝난 거고 그 결과가 네임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입력한 값은 뭐예요? 1, 2, 3. 그럼 1, 2, 3이라고 하는 게 네임에 저장이 된 거죠. 그럼 밑에 출력을 할 때는 안녕하세요 1, 2, 3님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뭔가 문자열이나 숫자 같은 거 입력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프린트는 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거를 먼저 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 화면에 뭔가 필요한 정보들을 화면에 출력해 볼 그럴 일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프린트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여기까지는. 네. 자, 한 10분 정도만 더 수업 진행을 하고요. 점심시간 갖도록 할게요. 조금 일찍 점심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게요. 새 파일 하나 만들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구글 드라이브 다 열려 있으시죠? 구글 드라이브 다 열려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있는 위치가 콜앱인가요? 마이 드라이브 콜앱. 그 다음에 파일 딱 하나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new. 여기다가 new. 그리고 폴더 하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거는 파이썬이라고 랩이라고 할게요. 랩.
파이썬 이렇게. 뭐 폴더 이름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좋아요. 굳이 뭐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네, 자 폴더를 만드셨으면은요, 그 폴더로 들어가세요. 그 폴더로 이렇게 들어가시고, 아직은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죠.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고. 자, 이제 다시 한번 U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는 어떻게 했나요? 콜앱을 먼저 접속을 하고 콜앱에서 새 파일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구글 드라이브에서 직접 만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서 직접 만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런 그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폴더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럼 여기에서도 new, 드라이브에서 new. 이거는 독스는 도큐먼트, 워드 문서고요. 시트는 엑셀, 그다음에 슬라이드는 그 발표 자료, PPT 그런 거를 만드는 거죠. 여긴 없어요. more. 자, 여기 들어가 보면 뭐가 있을까요? 구글 콜앱이 있어요. 네. 구글 드라이브에 구글 콜앱 노트북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할까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조금 기다리시면. 자, 네. 제목 없는 노트북 하나 만들어졌죠? 네. 자, 우리 두 번째 파일이니까 파이썬 2번이라고 할게요. 파이썬 2번 variable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수란 뜻입니다. 변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요. 그래서 엔터. 저장. 요렇게 콜앱을 요렇게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노트북 만들 때, 콜앱 노트북 만들 때 콜앱 직접 접속하지 않고 그냥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폴더 위치에다가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딱 그 위치에 딱 저장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파일들을 쭉 모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이거는 제 계정이죠. 네, 자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파일이 만들어졌으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연결. 맞습니다. 연결할게요. 연결. 자, 연결됨 이렇게 나왔죠. 수업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여기 삼각형 확장할 수 있는 요 삼각형이 있을 거예요. 연결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눌러보세요. 삼각형을 눌러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세션 관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세션 관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 세션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활성 세션 몇 개 있어요? 아마 수업 같이 진행을 했으면 똑같을 거예요. 1번 파일 있고 2번 파일 있죠.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은 구글 클라우드에서 컴퓨터 몇 대 빌렸다는 얘기일까요? 컴퓨터 2대 빌린 거예요, 지금. 네. 1번 노트북이 1번 그 콜앱 노트북이 실행되고 있는 그 가상 PC를, 가상 머신을 우리가 1교시에 한 대를 빌려왔고, 지금 방금 또 다른 2번이라고, 파이썬 2번이라고 하는 파일을 실행시킬 수 있는 가상 머신, 가상의 PC를 또 한 대를 빌려온 거예요. 또 한 대, 그러니까 총 2대의 PC를 여러분들은 클라우드에서 빌려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구글 콜앱도요,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어요. 무료 버전은 요 활성 세션의 개수가 제한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5개인가 10개인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계속해서 그 세션을 연결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먼저 만들었던 거는 자동으로 닫혀버려요. 그리고 뭐 나중에 만든 것만 남겨놓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닫고서 오랫동안 가만히 있으면은요, 저것도 자동으로 종료가 돼요. 네, 그래서 무한히 많은 그런 파일들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한 5개 정도만 동시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완전히 다른 파일이다. 완전히 다른 가상 머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요거는 그냥 밖으로 나가시면 돼요. 닫기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둘 다 완전히 독립된 PC인 거예요. 메모리 크기 똑같고 하드디스크 크기 똑같은 독립된 가상 머신을 빌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변수, 1번 파일에서 만들었던 변수를 2번 파일에서 그 변수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겠죠. 완전히 다른 환경이니까. 완전히 다른 환경이니까 새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자 코드를 만들기 전에 위쪽에다가 텍스트 셀 하나 만드시고요. 텍스트 셀 하나 만드시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목차를 만들게요. 파이썬 데이터 타입 자료 타입 텍스트 셀 밑에 또 다른 텍스트 셀을 하나 더 만들게요. 텍스트 셀 밑에 또 다른 텍스트 셀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차를 만드는 방법을, 목차가 아니라 글머리 기호 만드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다 기억 안 하셔도요. 여기 보시면 마크다운을 만드는 버튼들이 있어요. 아마 이런 메뉴 여러분들 블로그나 게시판 아니면 이메일 같은 거 작성하실 때 비슷한 메뉴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마크다운이에요. 마크다운인데 여기서 보시면 1, 2, 3 이거 숫자 매기는 거죠. 그 다음 옆에는 글머리 기호를 추가하는 거라고 되어 있죠. 글머리 기호 이거 클릭 한번 해볼게요. 이거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자동으로 만들어주죠. 밑에 어떻게 보인다?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을 하면 어떻게 보여준다?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머리 기호를 작성할 때는 무엇을 사용하면 된다? 스탑, 별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별표를 사용하시고 옆에다가 항목을 넣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화면에 보일 때에는 실제 화면에 보일 때에는 이거를 블렛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글머리 기호를 보여주고 내용을 옆에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뭐 꼭 외우지 않더라도 이 위에서 마크다운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능을 찾으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자, 여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숫자, 타입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바뀌죠.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줄 내렸어요. 한 줄 내린 다음에 여기서 탭을 하면 딱 이렇게 들어가죠. 요만큼 들어가죠. 그죠?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정수 필수. 화면에는 어떻게 보여요? 화면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들여쓰기가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가 탭으로 들여쓰기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인다? 그 목록 안에서 다시 그 작은 목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작성하는 거 어렵지 않죠? 네. 파이썬에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타입에는 숫자 타입이 있는데 숫자 타입에는 정수와 실수 타입이 있어요. 정수 타입을 int라고 부르고요. 정수 타입을 int라고 부르고 실수 타입을 float이라고 부릅니다. float. int는 뭐의 약자냐면 인티저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약자. 인티저가 우리말로 하면 정수. 정수가 뭐예요? 1, 2, 3, 4, 0, 마이너스 1, 2, 3, 4. 예. 그렇게 정수들을 저장하는 타입을 int 타입, 정수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플롯을 실수라고 하는 거는 뭔가요?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실수라고 얘기를 하죠. 프로그래밍, 특히나 파이썬에서는 이런 실수 타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플롯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롯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네, 나중에 사전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물 위에 뭔가 뭐 먼지 같은 거나 아니면 어떤 뭔가 이렇게 떠다니는 거를 나뭇잎, 물 위에 나뭇잎 하나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떠 있는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플롯 떠다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실수를 왜 플로팅, 떠다니는 타입이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소수점의 위치를 보세요. 1.23, 0.12, 그죠? 12.3 이런 뭐 123.4 이런 식으로 점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점의 위치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수점이 이렇게 옮겨 다닌다, 떠다닌다라고 해서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수. 그래서 소수점의 위치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실수를 보통 플로팅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파이썬에는 이렇게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 있고요.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 있어요. 문자열을 저장하는 타입은 st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논리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논리 타입. 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 논리 타입은 true나 는 false 두 가지 상태를 저장하는 변수를 논리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아래서도요 숫자, 문자열, 그다음에 불리언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숫자, 문자열, 논리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변수에다 어떤 값을 저장을 하게 되면 그때 자료 타입이 딱 결정이 돼요. 네. 자료 타입은 언제 결정이 되느냐? 변수의 값을 저장할 때 자료 타입은 결정이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점심 먹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직까지는 어려운 거 별로 없죠? 네. 네, 그러면 식사 잘 맛있게 하시고요. 오후에 1시 30분에 저희 4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 잘 맛있게 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